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잠시 후에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당 문제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양한 얘기로 넘어갔는데요. 그 합당 얘기 조금 더 나누어 볼까요? 그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을 일단은 지방선거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고 지방선거 후로 미루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를 구성하자 정청래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혁신당과의 선거 연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 신장석 의원 조국 혁신당의 신장석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신장식 의원. 신장식 의원 이런 참 웃었는데요. 네.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 이런 식의 제안이면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요. 이 선거 연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공천 지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뭐 광역자치단체장 또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를 몇 자리나 할애를 해주느냐의 네.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됩니다. 이제 합당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을 했더라도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네들의 지분을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할 거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게 인정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조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과제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지금 일단 합당은 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이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연 이제 선거연대판까지 깰 것인가? 네. 그 정도의 지금 당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 처음에 막 그 창당했을 때 뭐 지지율이 막 12%뭐 이렇게 나오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그 지지율 그대로 지금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뭐 이번에 합당판이 깨지면 그냥 우리 그러면 독자적으로 그냥 하겠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도 다 후보 내서 그냥 민주당 후보하고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맞붙겠다. 아마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그 당력은 아니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정말 많이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본인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라도 많이 이제 받고 싶어 할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가능하면 한 2곳 정도, 호남, 그 다음에 수도권에 한 곳, 안 되면 이제 영남권에서라도 한 곳 정도, 그런 정도를 이제 원할 가능성이 높고,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도 역시 호남과 수도권에서 골고루 한 1, 20석 정도, 1, 20자리 정도를 원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그거를 과연 용인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그 수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이제 갈등 요인으로 이제 많이 작동하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대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되고 큰 틀에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의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선거 연대? 조국 혁신당 관계자하고 뭐 전화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선거 연대를요? 네네. 뭐 허울뿐인 연대 아니겠느냐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해당 지역위원회 예컨대 기초자치단체장을 만약에 연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위원장이 그 뭉갤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 무소속 출마 호남 지역 같은 경우 출마해서 연대 후보 단일화 조국 혁신당에서 추천한 후보와 경쟁했을 경우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조국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거기에 이제 권력 투쟁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라고 했는데 그 권력 투쟁 앞에 괄호로 생략된 말이 기득권을 둘러싼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다라는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 친명계와 친청계 간의 기득권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의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에 조국 혁신당을 끼워 넣어서 사실상 바보를 만들어버린 꼴이 됐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자고 해서 잔뜩 설렜는데 갑자기 지금 결혼할 수 없어 좀 기다려 뭐 이렇게 된 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결혼은 못하지만 약혼은 좀 해볼까? 근데 그것도 이제 신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실행할 꼭 강제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인데 진정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힘은
이 연대를 실제 아마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연대를 위한 시도들이 있을 것이고 결과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실제 그럼 지역위원장들과 현장 해당 선거구에서 그게 관철되고 말 그대로 뭐 시쳇말로 뭉개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 그걸 누르고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 당대표 리더십이고 힘인데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의 진정한 리더십이 이 과정에서 좀 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 합당 과정이 무산되면서 아마 가장 마음의 상처가 컸던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조국 대표. 일단은 조국 대표가 갈 곳이 없습니다. 6월에 출마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출마할 곳이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큰 근데 틀에서의 네, 한 가지는 저하고 좀 관점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네네. 가만히 있는데 결혼하자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네, 조국 혁신당도 그 물 아래에서 열심히 발을 좀 젓고 있었던 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쪽에서도 굉장히 합당을 좀 사실은 원했던 거고, 그래서 물밑 그 협상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저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이게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것과 이 정치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 특히 호남에서의 정치 셈법은 또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호남의 이 정치 선거판이 큰 틀에 보는 전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있을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연대가 만약에 어렵다면, 정치 셈법상 어렵다면 각 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하실 것으로 보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뭐 접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사실상 선거연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 길을 가겠다. 기존에 호남에서 준비해왔던 후보들 그리고 영입이 내부적으로 완료가 됐던 후보들을 설 연휴가 끝나면 인재 영입식도 갖고 또 조국 대표가 그분들이 출마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뭐 당선 가능성만 있다면 10번이라도 찾아갈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일단 뭐 전열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호남 지역만 국한해서 본다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몇 곳이나 있을까? 이삭줍기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제 무소속이 서너 군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장에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전례가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후보들이 조국혁신당 행보다는 차라리 무소속 출마를 오히려 검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만큼 그렇게 뭐 다당이 경쟁하는 구도로 호남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께서는 호남에서의 양당 전략 어떻게 네.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조국 혁신당은 지금 뭐 모든 곳에 다 출마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보다 상당히 좀 이제 약간 부풀려져 있긴 한데 본인들은 일단 그런 의혹을 좀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연대는 결국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 형태는 선거 초반과 선거 후반에 확 달라질 거다. 아, 네. 선거 초반에는 뭐 조국혁신당도 후보도 여러 곳에 내고 뭐 상당히 열심히 분위기를 띄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조금 전에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 과연 이번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을 밀어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다 접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 여론이 호남 쪽에서는 확실히 강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열심히 뛰는 거에 비해서는 이제 소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에 되면 이제 본인들 처음에 요구했던 지분이 10이라고 한다면 한 2 정도에도 이제 타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본인들 욕심만큼은 다 얻어내지 못할 것이고 몇 곳 정도는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내부 정리를 좀 하고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하지 않는 식으로 내부 정리를 하면서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를 어찌되건 당선시켜주는
그런 정도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 자리도 아마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한 자리 정도 호남에서 원할 텐데 그것도 관철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럼 두 결국은 분께요. 기초자치단체장 네. 글쎄요. 세 곳 내지 한 5곳 정도.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두 분께 요거 짧게 여쭤보고 국힘 상황으로 갈 건데요. 좀 전에 오 이사님께서 조국 혁신당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서왕진 대표와 직접 연락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 얘기 듣고 어떤 생각 드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힘 제로에 나서겠다. 그리고 풀뿌리 조직을 확보하겠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죠. 요거는 국힘 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조국 혁신당 후보가 나가서 국힘이 당선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조국 대표를 염두에 둔 것 같았어요. 그거는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하지 않겠다. 국힘에 도움이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신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혁신 경쟁을 하겠다. 풀뿌리 조직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3, 5인 선거구제 확대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야말로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짧게 좀 사전에 드린 질문들이 아니어서 짧게 어떤 생각들 가지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지금 사실은 계산기 이미 다 튕겨갖고 결론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얻어내기 어려울 거다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초단체장 몇 곳하고 그리고 은근히 기대가 걸고 있는 게 이 광주 지역에서의 그 기초의원들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 최대한 좀 많이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그 전략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그런 정도 선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설령 이제 합당이 무산되더라도 뭐 이제 그야말로 막가파식으로 무조건 여기저기 막 수도권에도 후보 내고 그래서 다 망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일종의 마지노선 정도를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이사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국힘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존재감이 있다면 조국 혁신당이 그걸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호남 지역에서 뭐 경쟁을 하려고 혁신 경쟁을 하려고 해도 그 경쟁을 할 주체 출마자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습니다.